휴먼버그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상사를 생각을 하게 되면 속이 뒤틀리는 것 같지 않나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게 너무 싫고 사무실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또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생각을 하게 되면 괜히 심장이 빨라지고요. 그러면 또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한 거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건 상사가 그렇게 믿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에서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직장을 떠나는 사람의 약 75%가 회사가 싫어서가 아니라 바로 위에 상사 때문에 떠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런 마음 들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그 상사가 나르시시스트라면요.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빠져서 남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요. 당신이 겪고 있는 건 그렇다면 그냥 단순히 힘든 직장 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짜여진 심리 조작이라는 겁니다. 자기한테 지나치게 빠져있는 성격을 심리학에서는 자기애성 인격장애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줄여서 NPD라고도 하는데요. 전체 사람 중에 적게는 1%, 많게는 6% 정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근데 직장에서 진짜 문제는 단순히 진단이 아니죠. 병원에서 정식으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더라도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진 상사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진짜 피곤하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잘된 건 전부 자기 덕이고 망한 건 전부 팀 탓입니다. 또 누군가의 탓이죠. 당신이 아프든 힘들든 사정이 있든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의견이라도 자기한테 덤비는 걸로 받아들이죠. 정보를 혼자 쥐고 규칙을 마음대로 바꾸고 직원들끼리는 서로 경쟁하게 몰래 부추기기도 합니다. 2025년에 나온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리더십이랑 직장 내 괴롭힘 사이에는 아주 강한 연결고리가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르시시스트 상사가 있는 곳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거의 따라붙는다는 겁니다. 나르시시스트 상사의 제일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기 눈과 귀를 못 믿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바로 가스라이팅이죠. 직장에서 가스라이팅은 이런 모습입니다. 상사가 말하죠. 그 보고서 금요일까지라고 했잖아. 그러면 대답을 하죠. 지난주 회의에서 수요일이라고 하셨는데요. 상사가 받아칩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당신 기억력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죠. 이 패턴의 핵심은요. 당신이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감각 자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어.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던데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2023년에 직장 내 가스라이팅을 연구한 논문이 있는데요. 가스라이팅을 겪은 직원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일에 대한 만족감, 마음의 안정감이 전부 떨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의 진짜 무서운 점이 뭔지 아세요? 당신이 점점 자기 기억, 자기 판단, 자기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상사한테 더 기대게 된다는 겁니다. 내 판단이 틀릴 수 있으니까 상사 말을 따르는 게 안전하겠지.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이 만들어내는 치명적인 함정인 겁니다.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나르시시스트 상사가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제니퍼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름을 붙였던 것 다르보라고 합니다. 세 단계로 돌아가요. 첫째, 부인. 그러니까 나는 그런 적 없어 하는 거죠. 둘째는 문제를 꺼낸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오히려 너가 팀 분위기를 망치는 거 아니야? 셋째는 피해자랑 가해자를 뒤바꿉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너를 챙겨봤는데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부인하고 공격하고 뒤집고 그 머리글자를 딴 게 다르보죠. 2023년도 연구에 따르면 이 다르보에 노출된 사람들은 잘못한 쪽을 덜 택하고 오히려 피해를 입은 쪽을 더 의심합니다. 이 방법이 당사자뿐만이 아니에요.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한테도 먹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삼각관계라고 하는 건데요.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특정 직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사람들을 플라잉 몽키라고 부릅니다. 영화 오즈 마법사에 나오는 마녀 심부름을 하는 날개 달린 원숭이들 있잖아요. 거기서 따온 이름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면 자기도 모르게 또는 알면서 상사의 말을 대신 전하고 당신을 지켜보고 당신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을 퍼뜨리는 존재들입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결국 당신이 혼자가 되는 겁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 상태가 나르시시스트 상사가 원하는 겁니다. 나르시시스트 상사가 항상 나쁘게만 구는 건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가끔은 생각도 못한 순간에 칭찬이 날라옵니다.
이번 발표 정말 잘했어. 너 같은 직원이 있어서 다행이야. 그 한마디면 가슴이 뛰죠. 그동안 힘들었던 게 뭔가 보상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걸 간헐적 강화라고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가끔씩 불규칙하게 주는 보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맞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보상은 매번 꼬박꼬박 오는 보상보다도 훨씬 강한 반응을 만듭니다. 기분을 좋게 만드는 뇌 속 물질인 도파민이 확 터지거든요. 슬로모션이 사람을 빠져들게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게 내 뇌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다음에는 괜찮을 수도 있어라고 하는 이 기대가 퍼져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칭찬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침묵이 시작이 됩니다. 갑자기 회의에서 당신을 없는 사람 취급도 하고요. 이메일에 답장도 안 합니다. 다른 직원한테만 중요한 일을 맡기고요. 투명인간처럼 대합니다. 이거 그냥 무시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게 계산된 벌이라는 겁니다. 미국 UCLA 대학에서 뇌 사진을 찍어서 연구한 게 있는데요. 누구한테 밀려나고 무시당할 때 반응하는 뇌 부위, 그게 몸을 실제로 맞았을 때 아프다고 반응하는 부위랑 똑같다고 합니다. 무시당한다는 거, 뇌한테는 진짜로 아픈 일입니다. 칭찬과 무시의 반복, 이 돌고 도는 고리가 당신을 묶어버리는 겁니다. 떠나야 한다는 건 아는데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그렇게 반응하도록 내가 나도 모르게 길들여져 버린 겁니다. 나르시시스트 상사 밑에서 보내는 시간은 당신의 몸과 머리에 진짜로 자국을 남겨요. 오랫동안 직장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물질이 계속 나옵니다. 코르티솔은 원래 위험할 때 우리 몸을 지켜주는 건데요. 이게 너무 오래 또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인 해마가 줄어들어요. 판단을 담당하는 뇌 앞쪽 부분이 잘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무서움을 느끼는 부인 편도체는 너무 예민하게 커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억력도 나빠지고 판단도 흐려지고 작은 일에도 크게 놀라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석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 상사 밑에서 일하는 직원의 약 76%가 번아웃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번아웃이라는 건 몸이랑 마음의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난 상태를 말하잖아요. 2022년 연구에서는 이 번아웃이 실제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 자체까지도 떨어뜨린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요즘 머리가 좀 안 돌아간다고 느끼시나요? 간단한 일에서도 자꾸 실수가 생기시나요? 주말에도 불안해서 못 벗어날 것 같나요? 그건 당신이 못났다든지 당신이 한심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매일 반복해서 위협 속에서 버티느라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실전 이야기인데요.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하나씩 짚어보죠. 첫 번째는요, 패턴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해법은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가스라이팅, 다르보, 간헐적인 강화, 삼각관계, 앞에서 얘기한 이 패턴들이 있죠. 이걸 인지하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내 문제에서 상사의 수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름을 아는 것 그 자체가 아주 강력한 첫 번째 방어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회색돌이 되세요. 회색돌은 아무도 줍지 않습니다. 눈에도 안 띄고 재미도 없고 반응도 없고 개성도 없어요. 그걸 그레이록 방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나르시시스트한테 감정적인 반응을 주지 않는 겁니다. 흥분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짧고 담담하게 사실만 갖고 대응하는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흔들리는 모습에서 에너지를 얻거든요. 그 에너지를 끊어버리면 당신은 더 이상 건드려 볼 맛이 나는 상대가 아니게 됩니다. 다만 이건 이기기 위한 방법은 아닙니다. 시간을 벌기 위한 방법이죠. 빠져나갈 길을 준비하는 동안 피해를 줄이는 방패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일기를 쓰세요. 기록을 하는 겁니다. 날짜, 시간, 상사가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누가 옆에 있었는지, 이메일이든 메시지든 상사가 시킨 건 반드시 글로 메모로 남겨보세요. 확인차 여쭤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마감일은 금요일이 맞으시죠? 이 이메일 한 줄이 당신의 기억을 증거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개인 폰이나 컴퓨터에 따로 보관을 하세요. 회사 장비는 나갈 때 가져갈 수 없으니까요. 자, 네 번째는 미끼를 물지 마세요.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일부러 자극을 해서 감정이 폭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신이 화를 내면 그게 저 사람은 감정 조절이 안 돼 라고 꼬리표가 되죠. 또 당신이 속상해하고 괴로워하면 아주 불안정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딱지가 붙습니다.
당신이 극한 상황에서 보인 반응을 상사가 거꾸로 뒤집어서 이용하는 겁니다. 도발이 느껴지면 한 박자 쉬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확인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요. 이 한 문장이면 됩니다. 그 싸움판에서 일단 한 발 빼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상사편에 선 사람들을 일단 파악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누가 상사 말을 대신 전달하는지, 누가 당신 이야기를 상사한테 보고하는지를 살펴보세요. 누구한테 뭘 말했는지 적어두면 나중에 이야기가 새 나갔을 때 어디서 나간 건지도 찾을 수 있겠죠. 여섯 번째는 직장 바깥에 내 편을 만드세요. 직장 밖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멘토가 됐든 가능하다면 상담 전문가도 좋죠.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상사의 가스라이팅은 당신이 현실을 보는 눈을 흔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 혼자 끙끙 앓게 되면 고립이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시선이 너가 느낀 거 맞아? 너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확인을 해주게 되면 그건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고립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일곱 번째는 빠져나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미국의 가정폭력 상담 전화 자료에 따르면 해로운 관계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기까지 평균 7번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직장도 비슷하죠. 당장은 떠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죠. 하지만 조용히 빠져나갈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력서도 다듬고 사람들도 만나고 돈 문제를 정리하는 겁니다. 대비를 하는 거죠. 떠나는 건 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든 내 뇌와 또 몸과 미래를 되찾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건 비겁한 게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 상사의 수법은 정교하고 반복되고 짜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안개 속에 갇힌 사람이 아닙니다. 가스라이팅, 다르보, 간헐적인 강화, 삼각관계, 침묵으로 벌주는 것, 이 이름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당신의 첫 번째 무기가 됩니다. 당신이 못나서가 절대 아닙니다. 당신이 예민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이 약해서도 물론 아닙니다. 잘 짜여진 설계에 빠져든 것뿐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해설서 휴먼버그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